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수입니다. 20주택 주간브리핑.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이후에도 살아나지 않는 거래량.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죠? 사실은 대선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한 두 달? 3월, 4월, 5월 거의 두 달이 지났어요. 이 12개월의 혜택 중에서 2개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팔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 아니면 장기로 2주택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광시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말보다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가장 나쁘지 않다. 가장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다 나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부산 지역 매수 우위 지수가 40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40 이상은 공고히 지켜왔던 흐름이었는데 매수 우위 지수가 40 아래로 떨어졌다. 거의 뭐 광주하고 지금 맞먹는 상태인데요. 광주는 40에서 급격히 떨어진 이후로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고 부산은 이제 갓 4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안 좋은 지역은 어느 정도냐? 인천과 대구가 좀 안 좋다. 인천과 부산이 물량 증가하는 모양새가 사실 좀 비슷해요. 부산의 흐름 지금 보시면은 이 기울기 자체가 대구의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요러하고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는 따지고 보면 뒤늦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더 급격하게 빠진다.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언젠가 얘네들이 어느 한 지점으로 다 수렴해 갈 것이다. 그게 20선이 될지 30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지금 20선이지 이 매수 의지수 20 여기 매수 그 매도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0이에요. 매수세가 사실 0이에요. 근데 부산이나 다른 지역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매수세 자체는 한 5가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누가 매도세가 더 강하냐 약하냐 요 차이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난주 하락을 한번 보였다가 마이너스 0.01의 하락을 보였다가 기사회생에서 다시 0.01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전세 지수는 지난주와 똑같이 0.00. 이 모든 지역들 따지고 보면 거래되는 가액들은 비슷한데 그나마 부산이 거래가 가장 활발해요.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근데 정말 거래가 활발한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부산 지역 0.01 한번 살짝 스쳤어요.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월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6월 이후 이제 재산세, 종부세 부담하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보유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편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사실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세금은 세금 그대로 고스란히 내야 돼요.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네 채, 다섯 채 나는 끝까지 가지고 가실 거라는 분들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세금 부담 한 번씩 점점 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한 5년, 10년 전에는 괜찮았잖아요. 뭐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어도 세 부담이 그렇게 압박을 주는 정도의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임차인한테 세금이 아니고 이거 뭐 월세나 전세금을 받는 이 문제를 떠나서 세금 부분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진다. 그나마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해제해 준다면 그나마 뭐 양도세 점점 세율도 더 세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나마 혜택이 주어질 텐데 부산이 지금 그나마 실거래 지수로 보나 광역시 중에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타 광역시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 지수 부산 지역 보시면 마이너스 0.01에서 0.00. 이거 언제까지 또 요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지 제가 가격 흐름 계속 추적해 드리잖아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가고 있는 게 그게 예사롭지 않아요. 대구의 전세 가격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면 부산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부산은 그나마 전세가 좀 느린 속도로 빠지고 있다. 평균 전세 가격이 이 같이 영향을 언젠가는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부산 지역의 거래량을 보시면 4월달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대구가 960건, 부산은 2176건, 대구가 960건, 두 배가 훨씬 넘어서잖아요. 거래 활발한 편이에요. 근데 5월의 거래는 뭔가 조금씩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부산 아무튼 3월, 4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요 우측 하단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5월은 아직 집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차트 아래로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래가 언제까지 회복되고 얼마나 거래량이 회복할 수 있을지. 작년 금리 상승 이후로 11월 달에 거래 충격이 왔었거든요. 11월 달에. 이번에 5월 달에 만약에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또 거래 충격이 또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기간이 금리를 인상하고 거래 충격이 오기까지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6월 달 다시 거래가 반짝할지도 몰라요. 근데 7월 달 되면 거래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정말 이제 팔기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대구에도 보면은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대구는 거래량이 2,000건 이하면 거래 빙하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는데 부산도 아마 지금 2,000건이 살짝 올라가고 최근에 거래가 살짝 올라갔지만 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언젠가요? 2017년, 18년, 19년 이 무렵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때 굉장히 부산 사람들, 투자자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시기의 거래량보다 더 작았던 것이 1, 2월이고요. 그나마 3월, 4월, 3월도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고 어쨌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래량이다. 근데 부산 사람들, 투자자분들 이 어려운 시기, 이 과거에 이 제가 지금 B금으로 막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꿈 같은 시기가 찾아오더라. 꿀 같은 시기가 찾아오더라. 또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시지만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란 모든 것들이 좀 그때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부산의 거래량 압도적으로 타 광역시 대비 많아요. 2,000건 넘어가는 광역시 4월의 거래량 2,000건 넘어가는 광역시 없어요. 광주가 그나마 조금 활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1위로 보였는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보니까 부산의 거래량이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 오히려 울산이나 광주가 거래가 더 활발했고 부산은 중간 정도. 가장 안 좋은 것은 대구. 네, 대구는 항상 좀 번외로 빠지는데요. 요 진한 파란색 차트상에서 진한 파란색의 흐름을 보시면 부산이 가장 아주 흐름이 강할 때가 있었어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부산이 모든 광역시를 압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부산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산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주간 신고가 비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양새. 언제까지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 거래량이 좀 많이 살아나야지 그나마 좀 신고가도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던데 거래가 다시 조금 위축되면서 신고가 비율 20% 아래로 아무튼 신고가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과거의 대구의 흐름이었는데 마이너스 0.1%대 있죠. 소수 첫째 자리에 하락이 나오려면 이 신고가 비율이 한 15% 이하로 떨어지면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1 소수 첫째 자리 숫자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부산의 전세 거래량, 대구의 한 2배 정도. 그 전세 거래도 활발한 편. 오히려 대구가 너무 없고, 요즘은 그래도 전세 거래가 신고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추후에 거래량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인천, 인구 유입이 많다는 인천이 부산보다 거래가 더 많아요. 인천이 더 많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 가장 안 되는 곳은 대구가 6위, 울산이 5위, 부산이 4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 거래량 많진 않아요. 근데 예년 수준의 전세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인천 전세 실거래 지수도 좀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지만 유입되는 인구가 있는 동네와 유출되는 인구가 있는 동네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부산의 전세 거래는 모든 광역시를 봤을 때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다. 자, 매물입니다. 부산. 여기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4만 건을 한번 살짝 터치하고 지나갔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4만 건 이상의 이제 안착한 모습을 보실 것 같아요.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다. 지난주에 제가 인천 방송도 일부러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이 둘의 부산과 인천의 매물 증가의 기울기가 대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기울기가 활처럼 휘어가는 이 느낌. 네, 연초 대비 아마 매물수가 한 30% 이상 증가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대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면
부산은 최근 들어서 가파르다. 뭔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해서 좀 있으면 대구와 부산 요 매물 개수가 거의 만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울산 매물 증가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타 광역시 인천, 대전, 광주 요 아래 세 개도 모두가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데 거래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느낌이죠. 전세 매물 비교해 보시면은 부산이 가장 많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봐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전세 매물 개수로 봤을 때 인천 보세요. 인천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거래도 좀 활발해지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인천의 추후의 분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을 꼽으라면 1위가 아마 인천이었을 거예요. 2위를 꼽으라면 아마 부산이었을 거예요. 꼴찌를 꼽으라면 아마 대구였을 거예요. 아무튼 상승세가 더 늦게까지 지속되었던 동네, 하락은 좀 늦게 시작할지언정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이 동참해 나가는 분위기, 매물 개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 가장 분위기 안 좋은 대구가 압도적이고 부산과 인천이 그 갭을 줄여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이 이 상승 흐름은 함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